살고 있기 때문에 청주 공항이 가까워서 거기를 이용하면 편하거든요. 사실 인천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리라서.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에 일본을 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을 거쳐서 저번 겨울에 도쿄를 갔으니까 이번에는 후쿠오카 아니면 오사카를 가야지 어디를 갈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마침 지금 일본 관광객 수가 늘었다 보니까 또 각종 항공사에서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항공권이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청주공항에 에어로케이라는 신생 항공사,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항공사인데 거기서 일본 항로를 취항을 하면서 좀 저렴하게 오사카 가는 비행기 티켓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걸 이제 교무실에 있는 같은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오사카를 보니까 왕복 1인당 16만 원꼴에, 물론 날짜 따라 다르고 시간대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벤트 운임이나 할인 운임을 결제를 하면은 1인당 16만 원에서 뭐 13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 그 여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사카 가자. 오사카 두 번을 갔지만 뭐 오사카는 얼마든지 여행 루트만 달리 짜면은 새로운 여행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사카를 가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일을 결정을 했는데 뭐 사실 일본은 너무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굳이 뭐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가서 즉석에서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행 계획은 장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교통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동선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통료가 많이 비싸요, 일본은. 근데 그 일본 교통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각 그 여행지마다 보통 이 오사카에 그게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한데 그 패스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행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이렇게 제공되는 패스권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유 패스라고 오사카 내에 있는 JR 전철을 제외한 나머지 전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플러스 유명한 관광지들 어트랙션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이렇게 통합 패스권이 있습니다. 하루에 아마 2만 5천 원, 8천 원 꼴인데 그 정도면은 뭐 입장 두세 군데 그리고 지하철 한 세네 번 요 정도만 타도 충분히 그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근처에 있는 교토 아니면 뭐 고백 아니면 더 넓게 그 관서 지방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교토를 가려고 하면은 뭐 한큐 패스라든지 뭐 아니면 게이안 패스라든지 이런 패스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제를 해서 가서 수령을 하면은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코스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 않더라도 동선 정도는 미리 결정을 하고 구입을 해 가는 게 편하죠.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면요. 여기는 이제 간사이 공항을 도착을 해서 요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오사카 남바 오사카에 있는 중심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차입니다. 여기서도 오사카 중심지로 이동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요 기차는 라피트라는 그 열차고요.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얘도 왕복권을 결제를 하면 조금 더 싸지고요. 왕복권이 인당 2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치면 2만 원 언저리 정도가 되고 그리고 38분 정도? 40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오사카 남바 지역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여행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아껴서 더 많은 경험을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가장 돈이 조금 더 들지만은 효과적으로 여행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다. 이거 외에는 일반 난카이 전철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리무진 버스가 더 비쌌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 어, 라피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남바로 도착을 해왔습니다. 첫날 밤 9시, 8시, 9시 사이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그 간사이 공항에 요걸 타고 남바 지역으로 갔죠. 그리고 첫날에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밤에 도착해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털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갔기 때문에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죠. 사실 일본 여행을 가는 백미 중에 하나는 편의점 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여행도 우리나라도 편의점이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외국인이 인터뷰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게 되면 한국에 가장 그리워할 게 무엇일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편의점을 많이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24시간 운영된다는 점. 뭐 유럽 국가들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그런 상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편하고 음식이 맛있고 다양하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다양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사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때 제대하고서만 해도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고 퀄리티가 좋지 않았는데 GS에서 혜자 도시락 그런 걸 필두로 퀄리티가 막 올라가면서 그리고 일본 편의점에서 있는 음식들을 이런 데서 이제 막 차용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 라인업이 만들어졌는데 어, 예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편의점 음식이 다양한 걸로 유명하죠.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거, 이 다양한 뭐랄까 도시락, 뭐 먹을거리 등등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삼각김밥인데, 근데 사실 삼각김밥은 우리나라가 더 다양해요. 다양하고 우리 입맛에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입이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 그 해산물류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해산물을 잘 안 먹습니다.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해산물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요즘 들어 더욱 백척하는 그런 추세인데 가보면 일본 삼각김밥 오니기리는 이런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만한 것들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눈이 가지 않았고 대신에 도시락에 눈이 많이 가죠. 도시락 중에서도 요 덮밥류 그 계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오므라이스 아니면은 규동 아니면 뭐 뭐라 그러죠? 이 닭 뭐라 그러나 아무튼 이런 거 있으면 이거 그 오므라이스 소스 비슷한 거 올라가 있고 계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돈가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오므라이스처럼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닭고기 올라가 있기도 하고 요거 되게 맛있게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요거는 햄버거 스테이크 그 외 반찬이는 그런 도시락 그리고 요거는 이 슈가 잔뜩 이빠이 들어가 있는 너무 맛있는 슈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먹었는데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면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싸다. 이번에 일본 여행은 정말 저렴하게 갈 수 있겠다. 일단 비행기 표도 왕복 32만 원, 2인 두 명이 가는데 32만 원에 구했고 그리고 환율이 900원 초반 아닙니까 요새? 950원대, 그러니까 올해 초에 550원대 바꿔놓은 애니 좀 있었고 그 당시 여행에 다 못 쓰고 남은 게 있었어요. 5만 엔 정도. 그리고 이번에 또 환전을 좀 해놨는데 905원쯤에 환전을 한 것 같아요. 905원쯤에. 그러니까 보통 100엔을 1000엔으로 이렇게 1000원으로 우리나라 돈 1000원으로 딱 1대1 대응시켜서 하는데 1100원이 돼버리면 환율이 예를 들어 100엔에 1100원이 돼버리면 일본 가서 쓴 돈을 생각만 해봐도 10% 정도는 더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일본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비싼데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일본 물가가 좀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엔이 떨어져 버리니 900엔 초반이 돼버리니 예를 들어 어떤 도시락이 400엔이라고 그러면 그럼 4,000원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거기서 10%를 그냥 깎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360엔 그럼 3,6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다. 근데 사실 또 일본 가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게 우리나라만 그 가격에 텍스가 그러니까 세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대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 미국 아니면 뭐 유럽 아니면 이런 일본 등에는 세금을 빼고 명시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거 160엔이라고 계산하려고 하면은 뭐 170 뭐 2엔을 받는다는 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제외하고 써 있는 그 가격이 그냥 지금 환율 고려해서 그냥 내가 낼 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잡설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삼각김밥 뭐 이런 거 먹고 그다음 여기는 산토리 이후 맥주가 이번에 가서 제가 알게 된 그쵸 우리나라 물가 되게 비싸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장점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웃기게도. 우리에게는 지금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교사 처음 될 때 2015년하고만 당장 비교를 해도 물가가 거의 2배 오른 느낌이 든단 말이죠. 뭐 먹을 거라든지. 지금 그때 5, 6천 원이면 어쨌든 국밥 하나 먹었으니까 요새는 거의 10,000원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조차도 일반 선진국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아니면은 뭐 미국, 일본, 일본은 조금 요새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나라들에서 온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물가가 좀 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통화량은 계속 찍어내는 거고, 그 통화량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돈만 들고 있으면 결국에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그래서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 되겠고, 그리고 질 좋은 주식도 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주식은 그 가격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기엔 참 어려운 측면들이 또 있지만요. 뭐 어쨌든 물가가 참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이 물가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건 이 산토리 맥주가 너무 제 입에 맞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맥주를 잘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가서 맥주 이것저것 다시 먹어보니 저는 둥글둥글하고 깊이감 있는 맥주가 맛있다라고 느끼더라고요. 한국 맥주들은 뭐랄까, 이 겉에를 이렇게 사기 쳐놨다고 해야 되나? 알맹이는 없는데 겉에만 사람이 속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딱 밖에 코팅 처리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맥주들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맥주를 혹평할 때 크게 하는, 대표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줌을 차게 해서 먹는 맛이다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광고들도 보면 차게 해라, 차갑게 꿀떡 넘겨라,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맥주의 진 맛을 속임하기 위한, 눈속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것조차 부족해서 한번 또 사와서 또 먹었습니다. 요거는 저기 녹차 라떼, 얘는 녹차, 그리고 이거는 파인애플 뭐 요거트, 그다음에 이런 감자칩들, 그리고 이거 또 사왔고요. 이거 샌드위치 하나 또 먹고, 이렇게 첫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본격적인 여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숙소를 어디쯤에 잡았냐면, 이거 남바, 저기 남바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멈추거든요. 자, 일본에 도착을 하면 요 인공섬 간사이 국제공항이라는, 이거 인공으로 만든, 콘크리트 때려 부어서 만든 인공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도 몇 센치씩인가 몇 미터씩 계속 가라앉는데요. 여기에 내려서 라피트를 타고 쭉 35분, 38분을 남바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남바역에서 저는 여기 우메다 조금 위였나? 어디였더라? 도쿄 시청 있는 곳. 도쿄가 아니고 오사카 시청. 여기 쪽이네요. 오사카 시청인데 요 섬 같은 곳 아래쪽, 여기 언저리 트리니티, 여기였나? 레조스, 여기 아니고 뭐 이 언저리에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만 가도 여기 금방 갈 수 있어가지고, 여기를 오사카 굳이 여행으로 여기 일정을 잡은 적이 없어서 그냥 가까우니까 걸어가보자 하고서 가봤는데, 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풍경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덥긴 했지만 아직 이때는 오전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덥진 않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가 도서관 겸 옛날에 이제 쓰던 관공서 건물인가 그런 곳인데, 도서관도 있고 밑에 제가 그때 그 여행 계획 세울 때 이렇게 나왔던 곳인데, 무슨 카페, 브런치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아점을 먹자라는 계획을 했지만 타이밍이 애매해서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이제 점심으로는 규카츠를 먹자 해서 우베다역으로 걸어서 그 이동을 했고요. 사실 걸어서 거의 2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냥 걸어갔습니다. 우메다역에 가서 규카츠,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 웨이팅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딱 갔는데 무슨 백화점 10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그냥 기다리지 말자 했는데 와이프가 기다리자 해서 한 30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건 후회가 없었죠. 요 규카츠 요게 지금 한 장이고 요건 반 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짜리 1.5장, 2장 요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와이프는 한 장짜리, 저는 1.5장짜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 화로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기가 막히죠 진짜. 이게 어쨌든 본인이 자기 굽기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아닌가. 그리고 소고기를 튀겨서 구워서 먹는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한국 사람,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블루보틀. 제가 한국에서도 블루보틀을 가본 적이 없는데 잠깐 이제 카페 가서 쉬고 싶어가지고 어느 카페를 갈까 하다가 블루보틀을 찾아서 여기까지 걸어갔고 그때 타 죽을 뻔했는데 타 죽기 전에 얼른 사진을 찍고 내부에 들어가서 이걸 시켰습니다. 요 리저브드 그 예약석 자기가 이제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요거를 미리 지정을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정한 채 그 음식을 받아와서 여기 티라미슈 같이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일본에서 라떼를 먹었을 때 느낀 점은 맛이 더 화사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상이라서 어떤 맛 때문에 아니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일본 우유가 한국 우유랑 다른 측면 때문에 그런 맛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본 우유가 조금 더 고소하거든요. 보통 보면 지방질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우유를 가지고 라떼를 만드니까 한국에서 먹었던 라떼들과는 또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각 카페들마다 라떼의 맛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먹었고 티라미수 이거 너무 맛있었고 요걸 먹고 이제 도톤보리를 이동을 했죠. 여기 갈까 말까 했지만은 그래도 왔으니까 도톤보리 이동을 해서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앞에서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가 추르탕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추르탕통. 츠르동탄. 츠르동탄이라는 그 우동 맛집이에요. 우동 맛집. 여기가 제가 어떤 유튜버가 말하는 거 들었는데 우동의 뭐랄까 요리화, 우동의 요리화를 도모하는 그런 체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동이란 요리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일본스러운 조금 색다른 음식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라면보다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라면은 그냥 되게 편하게 먹는 인스턴트 음식, 가벼운 음식 이런 인상이 있는데 우동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물론 실제로 우동을 먹는 걸 보면 인스턴트 우동을 내놓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먹긴 하지만 약간은 뭔가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에 비해 일본 사람들은 우동을 훨씬 더 편한 음식으로 느끼겠죠. 우리가 라면을 일반 봉지라면 먹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요 츠르통탄이라는 브랜드에서는 그 우동을 조금 더 세계화 시켜보자, 조금 더 요리화 시켜보자. 그래서 세계화보다는 요리화 시켜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가 엄청 다양합니다. 뭐 카레 우동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무슨 까르보나라 무슨 우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귤 같은 거 막 올린 그 여름 특선 우동도 있고, 우동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골라서 먹는. 그리고 여기 특징은 우동 그릇이 진짜 엄청 큰 이만한 세수대야 같은 그릇에 우동이 담겨 나옵니다. 그래서 좀 푸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우동 면도 기본 면은 진짜 이만해요. 우동 면이 엄청 두꺼워요. 이거 좀 과장해가지고 떡볶이 만들어도 되겠다, 가래떡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두꺼운 면을 가지고 기본 면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메뉴에는 세면 그러니까 좀 더 가는 면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면으로 먹었죠. 그리고 역시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맥주랑 함께 먹었습니다. 맥주.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그리고 일본의 맥주 맛은 너무 깊고 그 첫 잔 딱 때릴 때 그 청량감, 그 타격감 너무 좋아서 매 끼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맥주를 곁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맨날 빨개져가지고 돌아다닐 때 민망한 적도 많았지만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카레 우동 위에 돈가스가 이렇게 토핑되어 있는 이런 우동을 먹었고요. 되게 크죠? 그 다음 요걸 끝나고 둘째 날 일정으로 뭘 할까 하다가 와이프가 그 아래쪽에 뭐랄까 식물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팀 어쩌고가 와서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전시 같은 걸 한대요. 식물원 같은 곳인데 조명을 이렇게 밤에 설치를 해가지고 7시 반 이후에만 저녁 7시 반 이후에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전시회라기보다는 쇼에 가까운.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하고 이제 가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그 여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사카 나가이 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제가 봤던 그 쇼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엄청 큰 스타디움이 있어요. 여기 안마 스타디움. 이게 이제 뭐 서울로 치면은 상암 경기장이 되겠고 대전으로 치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죠. 여기 이제 다 몰려 있습니다. 컴플렉스입니다. 갔을 때 느낌은 올림픽 공원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 엄청나게 부지가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 뭐를 했냐면 놀랍게도 PSG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시아 투어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 또 어디랑 하냐? 알나스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호날두가 있죠. 호날두. 날두 형이 일본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마침 어디랑 해요? PSG랑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가운데 보통 네이마르보다는 요새 은바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바페는 다른 또 팀과 아마 레알 마드리드가 될 것 같은데 거기랑 커넥션이 있어서 지금 팀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번 투어에는 빠졌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PSG에 누가 갔습니까? 이번 PSG에 이강인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강인도 오는 그런 엄청난 이벤트가 마침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딱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장은 못하죠. 입장 티켓을 사지 않았으니까 입장 티켓 제일 좋은 자리가 뭐 180만 원 하고 그랬대요. 구하지는 못했으나 그 근처에 가서 그 맛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이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요 줄 서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여기 아무튼 요 판때기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요 판때기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직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더럽게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찍어준 거고 그 사람은 사진을 참 더럽게 못 찍더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찍고 아무튼 센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으로 근처에만 이렇게 배를 하는 이게 거의 입장 직전이었는데 얀마르라는 스타디움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입장을 하고 있고 막 그 축제 분위기 신나는 그 월드컵 분위기가 막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안에서 뭐 함성 소리도 들리고 아마 축구 그 선수들이 몸 푸는 것 같은데 또 몸 풀다가 이제 뭐 묘기 동작을 한다는 둥 아니면 강한 슈팅을 때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환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환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가이 식물원에 있는 이런 쇼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 식물원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각종 이런 뭐랄까 조명들을 설치해서 예술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는 그런 쇼였고요. 이날 뭐랄까 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를 다리에 한 3방 물렸는데 와 일본 모기가 장난이 아니대요. 진짜 가려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때 이미 여기를 끝냈을 때 걸음 수가 2만 2, 3천 걸음이 됐거든요. 뭐 많이 걷는 사람은 하루에 뭐 3, 4만 보씩 걷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와서 2만 5천 보 정도가 일반적인 거리였거든요. 그거 이상 걸은 적이 없는데 2만 보를 걸으니까 심지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가방을 메고 걷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막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자 했는데 그 근처에 또 라이프라는 일본 마트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또 장 봐야지. 또 마트에서 파는 9시 넘어가면 할인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또 잔뜩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맥주, 과일 주스, 도시락 등등을 사서 잔뜩 짊어지고 그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와서 또 냠냠하고 둘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밝았고 이날은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교토로. 근데 제 옷이 바뀌었는데요. 요 옷, 아까 사진은 없었지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오사카 돌아다니다가 원래 옷 살 생각은 없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옷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름에 입기 좋은 이런 반팔 셔츠였는데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뭔가 일본 전통적인 느낌도 나고 가까이서 보면 이게 개구리랑 토끼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두께감은 좀 있어서 한여름엔 입기 어려운 거였지만 뭔가 교토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도 들고 마침 교토로 가니까 이렇게 덥더라도 감수하고 입고 우메다 역에 가서 한큐 패스를 수령을 해서 교토를 갔습니다. 근데 한큐 패스도 미리 받아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점심시간쯤 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들 다 거의 95%가 한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수령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걸렸고 이제 타고서 갔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에 있는 식당을 하나 찾아서 들어와서 먹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돈가스 덮밥 그리고 우동 세트를 먹었고 우동 국물이
약간 시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육수의 맛이 났는데 첫 맛은 조금 부담스럽나 느꼈지만은 먹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맛있어가지고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숙소 1층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이게 참 웃기게 저희가 와서 점심을 2시 넘어서 먹고 이제 피곤해서 잠깐 있자.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때가 37도 막 이렇게 되는데 도저히 돌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좀 쉬고 가자.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밖에 막 비가 미친 듯이 내려쳤거든요. 돈부리 맞죠? 돈부리라고도 하고 가츠동 그쵸? 가츠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오는데 샤워를 하고 이렇게 상쾌한 상태로 그 내리는 비를 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낭만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저 와이프의 친구가 지금 세계 여기저기를 이제 부부가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느낀 점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엮어서 책을 내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를 또 최근에 마침 가셨다길래 2월인가 가셔서 4월에 가셔서 뭐 한 달 전인가 이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여행을 오니까 또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조금 봤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선선해져 비가 마침 내리니까 기온도 떨어지고 공기도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근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가마 무슨 거리였더라. 그래서 걸어서 이쪽 거리도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청수사 기요미즈데라에 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기요미즈데라가 여우신사랑 헷갈리고 있었어요. 여우신사는 뭐라고 그러더라. 여우신사는 기요미즈데라가 아니라 후시미 이나리 그치 후시미 이나리인데 이거를 여우신사랑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기요미즈데랑 헷갈려요. 이게 거긴 줄 알았어요. 기요미즈데라고 부르는 곳이 여우신사인 줄 알고 그래서 왔는데 이때 이제 6시 반인가 쯤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출입은 6시 반까지 가능했어요. 여기가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한번 둘러보자고 해서 입장료 400엔을 내고 들어와서 쭉 보았고 친구랑 2019년에 한번 왔었던 곳인데 그때는 이 안에까지 안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런가요? 해외여행 참 재밌죠. 국내 여행도 좋고 여행에서 뭘 느끼고 거기서 뭐를 내 인생에 가져오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갔다 오면 신기한 게 여행 갔다 왔나 싶어요, 진짜. 응? 내가 언제 여기 있었지? 지난 그 며칠 동안에 외국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진짜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간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그렇게 가서 해야 되나 돈 써야 되나 그렇게 별로 싫어한다기보다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는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가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다 사진도 찍었고 마치 그 에도 시대의 어부 같은 느낌 아닙니까? 또 요 그 상징이 되는 요거 뭐라고 그러더라. 여기 뭐 3층 탑이 있어요. 되게 높은 목탑 요걸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와서 역시나 맥주를 한 잔 때렸습니다. 뭐 이때 원래 와이프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전에 와서 먹었던 초밥집에 가자라고 하다가 거기 또 웨이팅도 길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해산물 잘 안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걸 배려를 해줘서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인 돈가스 가게가 있었거든요. 돈가스랑 이렇게 오므라이스 파는 오므라이스도 이번에 먹자라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이렇게 먹었습니다. 일본은 사실 이렇게 돈가스 하는데 들어가서 실패할 일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맛있어요. 여기 이런 거리였는데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음식점에 들어와서 맥주와 이걸 먹었습니다. 이때 또 맥주를 먹은 이후로 얼굴이 뻘겋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을 지나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곳 여기 교토대학을 갔습니다. 교토대학이 전 세계 기준으로 30 몇 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일본 안에서 2위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와세다 대학인가 도쿄 대학인가 아무튼 거기 그리고 2위가 여기인데요. 사실 도시 규모나 이제 대학 규모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대학인가 싶은 느낌도 드는 대학인데 진짜 엄청난 그 기초 자연과학 공대가 또 유명한 그런 대학인데요.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의 기운을 또 느끼고 싶어서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가봤습니다. 여기가
1897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대학이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가보면 대학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뭐 굿즈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방학 기간이어서 그런지 고등학생들인가 중학생들인가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그 학생들이 또 견학을 와가지고 즐겁게 여기 교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안에서 밥을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내 그 서점 뭐라고 하죠? 군내 편의점 같은 곳에 갔거든요. 근데 또 되게 맛있어 보이는 그 도시락을 팔아서 저걸 먹고 싶은데 저걸 사서 먹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보면 이게 카페 같은 곳이 있어서 그 카페 앞에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있긴 했는데 아, 그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서 거기 패스를 하고 사진만 좀 찍고 다리에서 피가 납니다. 잘못 긁었네. 이렇게 앞에 또 문이 되게 작아요. 진짜 세계에서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대학인데 교문은 그냥 고등학교 교문 정도의 크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앞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식사는 근처에서 그래도 평점이 좀 있는 것 같은 라멘집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곳인가 한국 메뉴가 없더라고요. 사실 일본 오사카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여행 진짜 많이 가니까 엔간한 교토도 한국 메뉴 설명 이런 게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약간 메뉴 주문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 요새 파파고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파파고로 이렇게 스캔만 해도 바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약간 맛의 소바는 아니고 무슨 DMX 영어도 써 있고 해 있는 그런 메뉴였는데 밑에 이렇게 면이 있고요. 김치가 좀 올라가고 여기 고기, 여기는 또 이렇게 차슈 고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메뉴였습니다. 맛은 역시나 일본 그 라면이다 보니까 약간 짠 김이 있지만은 이제 짠 이런 음식에도 익숙해져서 뭐 크게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었고 요거 닭고기예요. 닭고기가 들어있는 닭육수 라멘 요 두 개를 시켜서 와이프와 나눠 먹고 그다음에 숙소에 잠깐 또 왔다가 녹차 빙수. 이때 제가 그 인스타 라방을 잠깐 켜서 요거 먹는 그 방송을 했었는데 어 이게 뭐랄까 저는 솔직히 한국에 있는 녹차 빙수 맛있는 곳들이 더 맛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요새 빙수가 물 얼음 빙수 쓰는 곳들이 거의 없거든요. 옛날 빙수라는 이름을 건 곳들 대표적으로 롯데리아 그리고 그 외에도 옛날 빙수 뭐 이런 이름 컨셉으로 해놓은 그런 빙수집들은 우유를 얼린 우유 빙수가 아니라 물 빙수를 가지고 하는 데들이 아직 많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옛날 빙수니까 그 옛날 맛 그리고 여기에 뭐 젤리라든지 막 그런 시럽 넣은 그 옛날 빙수 맛 그걸 예상하고 먹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내가 녹차 빙수 먹겠다 하면은 대부분 우유 빙수 이 우유 빙수의 좀 일반화를 가져온 게 설빙이죠. 2015년 6년쯤에 이제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우유 빙수 처음 먹어본 게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외할머니 솜씨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흑임자 빙수가 유명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빙수 먹고 제가 너무 충격적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8년, 9년이 지난 지금은 우유 빙수가 너무 기본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우유 빙수의 느낌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약간 물빙수거든요. 이 물빙수가 그렇게 맛있나? 는 잘 모르겠는 물론 맛있었지만 내 입은 이미 한국의 유명한 많은 빙수집 우유 빙수집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맛있었지만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올라가 있고 팥 있고 요거는 뭐 떡 당고 같은 거 있었고 그리고 얘가 이게 약간 공갈빵 느낌이 있어요. 그냥 서걱서걱 금방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1인 1빙수에도 충분한 그런 빙수였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해보니까 뭐 이런 주먹밥? 오니기리 전문점 여기는 제가 먹을 만한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스팸 이거 하나 먹었는데 스팸 그럼 이 계란 지단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불고기 비슷한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 사서 먹어봤고 그리고 이제 고베로 이동을 했죠. 고베는 고베규 고베 소로 많이 유명한 그런 도시죠. 이게 이제 3일차 4일차가 되겠죠. 4일차 그래서 고베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밤에 이제 근처에 거의 대부분 고깃집이에요. 숙소를 잡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가성비나 이런 메뉴 구성이 좋아 보이는 곳을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본 관련해서 많이 보는 유튜버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튜버를 소개해드리면 유키라는 이런 유명한 유튜버가 있거든요. 진짜 보시면 105만 명이죠. 100만 유튜버인데 영상 분위기를 보면은 100만 유튜버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사람도 유튜브 한 지 거의 2, 3년 넘었는데요. 일본의 센다이시라는 곳에 살고 있고 거기서 중국집에 요리를 하는 요리사로 근무를 하면서 한국인, 일본인 그 혼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자기 얼굴 이렇게 가리고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인데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안정된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히키코모리스러운 그런 감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나만 아는 유튜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나만 아는 사람 어쨌든 나만 알고 오늘은 싶다는 정말 사람들이 100만 명이 유명한 한라의 모여버리니까 애니음식 이런 아무레 거대 샌드위치를 유튜버가 100%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광고도 안 해요. 자기 신분을 어느 정도도 숨기면서 어느 정도 들어도 내면서 하는 참 독보적인 감성의 그런 유튜버인데요. 너무 소개가 길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게 일본 고기들 중에 우설을 너무 좋아해요. 우설. 우설이라고 그러면 이 설이 혀설자거든요. 혀. 그래서 소혀 고기거든요. 혀는 아무래도 약간 혐오 음식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고 매번 먹을 때마다 극찬을 하길래 가서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저희가 주문한 고기 세트 중에 첫 번째 메뉴가 이 우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서 잘 구워 먹어봤는데 혀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저희 입안에 있는 혀를 씹어보면 그 느낌 있죠? 얘는 이제 혀가 두꺼운 텐데 그 혀를 좀 얇게 저민 느낌인데 말 그대로 우리 입속에 있는 혀를 얇게 저밀어 먹는 느낌입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이게 혀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껄쭉지근 저는 솔직히 호불호 음식들 대부분 불호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 이런 부위들 나오면서 또 역시나 맥주 때리고 이건 다음 날이네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고기 먹었습니다. 이건 스테이크랜드라고 고베 가면은 거의 무조건 가는 스테이크 집인데 우리나라 90년대 무슨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그런 스테이크 집 그리고 엄청나게 긴 스테이크 이 철판이 있고 그 철판에 사람들이 쭉 앉아요. 그러면은 요리사 한 명이 대략 8명까지 커버를 합니다. 엄청 긴 거리를 이쪽에서 쫙 해주고 이쪽 와서 해주고 이쪽에서 해주고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면 다운 안 했나? 영상이 다운 안 됐네요. 그래서 뭐 지글지글 구워서 주는 요리였습니다. 이게 여기는 무조건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녁은 비싸요. 저녁은 점심에 거의 2.5배에서 3배가 넘어갑니다. 점심 메뉴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점심에 와서 요 고베 스테이크를 먹게 되죠. 뭐 맛 없겠습니까? 이제 너무 맛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참 그나마 이번 여행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한 게 제가 아까 전에 그 샀던 그 옷 있죠. 그 초록색 남방 같은 옷, 셔츠 같은 옷 그거를 교토에 놓은 채로 교토 숙소에 놓은 채로 고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날 밤에 생각을 해서 와이프가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 보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마지막 날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가 9시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할 계획이 특별히 없어서 와이프랑 찢어져서 나 혼자 교토를 다녀오고 와이프는 여기 어, 고베를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오사카에서 남바에서 만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 혼자 어, 교토를 향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옷은 교토대학교 티입니다. 교토대학교 갔을 때 기념품으로 사온 티예요. 요걸 입고 교토를 혼자 가서 이렇게 다시 그 숙소에 돌아가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티를 수령을 해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공항에서 식사를 하고 또 맥주를 먹고 이게 진짜 마지막 맥주가 되었습니다. 교자 추가를 해서 먹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리뷰하니까 또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걱정했던 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2, 3도가 높아요. 아마 그 이유는 습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습도가 많다 보니까 열이 조금 더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 밤에 잘 해소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한국보다는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많이 열사병으로 죽는 그런 나라, 그런 괴상한 선진국이 일본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여행은 하지만 일본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하지만 밖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그 걱정에 걸맞게 참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토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할 때 특히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쉴 곳에 잘 들어가고 그리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잘 골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잘 다닐 수 있었던 또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가 있는 동안에 우산이 아니죠. 그 양산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양산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양산은 정말 이 떼약볕에서는 필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UV 차단, 이렇게 열을 이렇게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그런 고급 재질의 그 양산을 쓰니까 그늘에 있는 것처럼 진짜 큰 건물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필수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참 지금 보니까 다시 그 편의점이 너무 기억에 남네요. 이번 일본 여행 동안에 제일 좋았던 거 하나를 꼽으라면은 교토대학 갔을 때였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토대학 갔다가 교토대학에 대한 이것저것 정보도 알아보고 관련 설명을 해주는 유튜브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교토대학 하면은 천재들을 많이 받는 학교인데 당연히 그 학교는 좋은 학교니까 성적이 좋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텐데 그 100명의 천재를 받으면